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한수 어드바이저입니다. 오늘 세상 쉬운 법인 영업 프로세스는 공개로 2차 미팅 이제 시작하거든요. 2차 미팅 내용 보시고 좋으면 멤버십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멤버십 2차 미팅 내용하고 9월 6일 날 오프라인 강의가 있는데 강의 안내해 드리는 거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미팅, 사실은 2차 미팅은 이제 확정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컨설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대표님하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체결 여부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단순간에 짧은 순간이 안에 이제 계약이 체결돼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컨설팅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간에 어떻게 바로 계약이 돼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업체들도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 고객 관리를 통해 가지고 컨설팅 고객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제안서를 잘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제안서가 향후 컨설팅을 해 나가는 과정의 어떤 그 지도가 되죠. 맵이 되는 거죠. 로드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을 보시면 2차 미팅에 효과적인 제안서 만들기와 이제 인사 노무 컨설팅 핵심 세 가지, 회계 컨설팅 핵심 세 가지, 그리고 이제 승계, 물려줄지 팔아야 할지에 대한 컨설팅 세 가지. 요 내용이 이제 2차 미팅인데, 이 2차 미팅 제안서가 기업마다 모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기업은 승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아직 대표님이 젊은 친구들이거나 젊은 CEO이거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승계 개념은 좀 없죠. 물론 이제 M&A 개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제안 내용들을 보시고 그 기업에 맞는 것만 추려서 쓰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강의에서는 제안서 만드는데 어떤 것이 포인트다. 이렇게 하나. 다음 주에 이제 인사 노무 핵심 컨설팅 세 가지, 그 다음 주에 이제 회계 컨설팅 세 가지, 그 다음 주에 이제 물려줄지 팔아야 할지, 팔아줄지, 요 세 가지에서 이제 2차 미팅은 4주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제안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고객들을 보통 만나고 그 다음에 제안서를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 여부가 거의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제안서에 따라 이제 그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결정 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안서가 2차 미팅이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단 한 번의 제안서를 통해서 기업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리포팅하고 미래를 제안한다. 이게 이제 제가 제안서를 작성하는 기본적인 이제 패러다임입니다. 자, 과거 경영의 결과를 보는 거죠. 경영의 결과, 현재 기업의 인사 노무 현황,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고 있는지, 기타 노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혹은 인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물론 이건 다 1차 미팅에서 대표님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무 상황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크레탑이라든가 다른 어떤 신용평가 회사에서 나온 재무제표, 보통 3개년치죠.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리고 대표님과의 미팅에서 나오는 세무조정 계산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기업의 실제 재무제표라든가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재무 상황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과거 결과에 대한 리포팅의 포인트는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두 번째, 현재의 상황. 과거가 이랬고 현재는 이렇다. 그래서 현재 과거 이렇게 왔던 경영관리가 현재 어떤 위험성이 있다. 아니면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그거에 따른 경영 위험은 뭐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개선 필요 부분들이 도출이 되겠죠. 현재의 상황.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과거 경영의 결과 현재의 상황을 토대로 해가지고 개선점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점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고 필요성이 높은 개선점도 있죠. 당장 시간 순으로 보면 타임라인으로 보면 당장 좀 그 다음에 두 번째 급한 거, 세 번째 급한 거, 아직 뭐 덜 급한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핵심 제안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제안서를 만드는 기본적인 고민입니다. 고민을 이렇게 하고요. 자, 어떻게 검토하느냐? 1차 미팅 때 1차 미팅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을 해요. 자, 1차 미팅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녹음해라. 1차 미팅은 뭐 2차 미팅도 마찬가지이지만 녹음해서 반복 청취했으면 좋겠다. 녹음해서 반복 청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 뭐 클로반가 서비스 제가 말씀드렸죠. 클로반가 번가 네이버에서 하는 그 녹음을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요약 그 문서도 만들어주고 녹음 그 미팅 내역을 녹음해주는 그런 녹음 기능이 있는 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미팅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노무 소식, 뭐 고용지원금, 요즘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고용지원금, 법정 의무 교육,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노무 관리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고, 이 부분은 여전히 매우 유효한 컨설팅 조항입니다. 매우 유효한 컨설팅 조항이고, 중소기업은 어쨌든 노무 관리에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좋은 노무 관리가 되도록 도와주는 건 좋은 컨설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탑 재무제표를 통한 회계관리 컨설팅, 세무조정 계산서, 그리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나오는 게 이제 뭐 가지급금이나 명의신탁, 제가 컨셉 세일즈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출이 되겠죠. 이게 이제 1차 검토 사항이고, 니즈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CEO의 니즈예요. 그러나, CEO가 니즈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난 컨설팅이 싫어라든가, 아예 뭐 관심이 없어라든가. 그렇다고 뭐 버릴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핵심 니즈. 이거는 뭐와 연계가 되냐면 반드시 개선해야 될 점의 도출 혹은 필요성이 높은 점에 대한 도출, 이 부분과 핵심 니즈, 중요 니즈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연결되는 부분을 잘 살리셔야 돼요. 이게 제안서를 만드는 굉장히 키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자료 조사는 사실은 뭐 인터넷에 다 있죠. 거의 다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제안서를 만들면서 많은 부분을 인터넷을 의지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데 가서 막 찾을 수도 있어요. 제 뭐 서재, 제 책을 봐도 되고 하지만 그 시간 대비 인터넷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인터넷 이용하셔서 자료 조사도 하시고, 인터넷에 나오지 않는 경우 결국은 이제 도서를 이용해야 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업사원은 서점에 가야 됩니다. 우리 컨설팅 하시는 컨설팅을 하고 있다. 공부해야 됩니다. 결국은 도서를 읽어라, 책을 읽어라. 도서관을 가든 서점에 가든 책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존에, 저는 이제 제안서를 뭐 많이 만들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안서 만드는 속도가 굉장히 이제 빠른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그 누적된 제안서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그 기업 제안서를 만들다 보면 지금은 거의 뭐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이렇게 짜집기를 하면 하나의 제안서가 나오는 그 정도 이제 수준의 제안서를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제안서 만들기가 좀 쉬운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법인 영업을 처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법인 영업 제안서를 만들어 보신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은 제안서 만드는 게 참 힘들죠. 그런데 제안서를 직접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있는 제안서 이렇게 그냥 뭐 컬트 C, 컬트 V 이거보다는 직접 만들다 보면
공부도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안서는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 조언. 저도 뭐 하다 보면 디테일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죠. 뭐 노무사가 필요할 때도 있고 세무사가 필요할 때도 있고 뭐 이런 디테일이 막힐 때는 제가 알고 계신 뭐 노무사님, 뭐 세무사님, 회계사님을 통해 가지고 조언을 듣고 그 내용을 이제 제안서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이제 법을 참고할 수밖에 없죠. 네이버에 가면 다 나오죠. 기준, 근로기준법, 뭐 세법, 상법, 민법 참조하고 2차 검토 이제 1차 미팅의 정보가 반영이 잘 됐냐? 1차 미팅 요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CEO와 얘기된 녹음 자료, 요 미팅 정보가 CEO와 니즈와 부합되게 잘 제안서가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1차 미팅의 정보가 잘 반영이 돼서 정보가 잘 반영이 됐느냐 요게 이제 검토 사항이에요. 만들면서 첨부 자료가 제대로 첨부가 됐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명의 신탁 주식을 옮기는데 특수 관계인 여부의 판단 이런 경우에 어떤 그 뭐 판례라든가 이런 정보, 뭐 세법의 정보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고객 니즈의 적절한가. 예를 들면 고객은 인사노무 컨설팅 고용지원금에 관심이 훨씬 많은데 우리 컨설턴트들이 보기에 이 회사는 가지급금이 더 시급해서 그리고 뭐 그게 컨설팅 포인트가 훨씬 더 유력해 보여서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컨설팅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니즈의 적정성 그리고 이제 컨설팅 비용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도 잘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안을 해야죠. 아까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거 경영의 결과 상황 개선 제안. 제안을 할 때는 현재 상황 개선 방향, 개선 시점. 제가 시점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항상 컨설팅 타임라인 혹은 제가 로드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션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제가 저희 멤버십님 대상으로 영업 타임라인을 통한 영업 방법 해서 지난달이 맞네요. 9월 1일이니까 9월 8월 중강의를 했어요. 각 그 컨설팅 항목별로도 타임라인이 있고 전체 항목에도 타임라인이 있다. 정관을 변경하는 컨설팅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정관 하나, 그 정관 변경에 대한 타임라인도 작성해서 대표님하고 공유하고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컨설팅을 진행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점 이건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요 비용 적정성에서 이제 판단하셔서 컨설팅 비용을 제한을 하시고 컨설팅 플로우, 사후 관리 방법 제안을 해라. 이게 제안서를 만드는 기본적인 뼈대예요. 프레임입니다. 기본적인 뼈대다.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서를 만들면 보통 경영 현황 보고서란 이름으로 제안서가 들어갑니다. 제가 멤버십 여러분들은 이거 제가 제안서 드렸어요. 계획이란 미래에 대한 현재의 결정이다. 계획은 미래에 대한 현재의 결정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만 볼게요. 인사노무, 근로계약서, 뭐 노무서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법정 의무 교육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해야 되는지, 고용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데 받고 있는지, 아니면 뭐 받을 수 없는지, 노무 분쟁이 뭐 발생되는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발생된다면 빈도수가 높은 게 뭔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슈죠. 뭐 이건 뭐 너무 중요한 이슈니까. 최근에 뭐 아리셀이 맞죠? 아라셀인가? 아리셀 대표 그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너무 많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고 최초로 뭐 법정 구속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중요합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이제
우리 컨설팅에 조금 더 어떤 고부가가치를 입히고 고부가가치화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건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겁니다. 인사노무에서는 HR 전략을 컨설팅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도 이제 공부하고, 저도 공부하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과 공유할 게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 방향을 내주고요. 자, 재무 상황 이제 회계 관련이죠. 손익 재무. 재무는 이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소기업 컨설팅은 결국은 CFO 아웃소싱 개념으로 귀결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제 CFO의 중요한 일은 이제 재무 관리죠. 재무 관리, 자금 조달, 그리고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 그리고 그 집행을 통한 회사의 가치 창출, 뭐 성과 관리,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재무 상황 개념에서 접근을 해보면 이것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재무 비율 상황을 보고 제가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현금 흐름 상황, 기업의 신용도, 그리고 중소기업은 우리가 대기업, 상장 기업의 CFO처럼 어떤 뭐 ROA니, ROE니, 퍼니 뭐 이런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가치, 혹은 주식 가치, 주주 이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무 관리보다는 CEO 이꼬르 주주인, 대부분의 그 개인 사업과 거의 비슷한 법인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적법도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사실은 상장사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걸 좀 보면 상장사는 우리가 흔히 주주 가치 제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혹은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주주가치 제고잖아요.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상승. 이런 어떤 그 왜냐하면 이 주식 회사에서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니까, 그렇죠? 기업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본질적인 기업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주주 가치를, 그러니까 주식값을 올리는 개념이에요. 제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뭐 예를 들면 1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바라지 않겠어요? 배당을 얼마를 해줄 거야. 지금 내가 예를 들면 이걸 뭐 5만 원에 샀는데 내가 10만 원이 되길 기다려. 그럼 뭐예요? 주식 가치가 올라가길 바랄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 가치가 올라가려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의 상장사들의 CFO 개념이 아니고, 중소기업은 다르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은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이게 우리는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세금이 올라간다. 결국 중소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개념은 좀 웃기는 일인 거예요. 사실은 중소기업의 상장을 목표로 하지 않고 우리가 만나는 흔한 일반적인 소기업 규모의 매출액이 거의 뭐 한 2, 300억 미만의 소기업 규모의 중소기업들의 비상장 주식은 결국은 어떤 재산세를 내게 만드는 양도세, 뭐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걸 내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의 재무관리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소기업에만 항상 문제가 되는 이 가지급금이라든가 가수금 이런 솔루션들. 그래서 또 어떤 재무 이슈를 제가 이제 경영현황 보고서에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손익, 매출과 이거는 이 부분은 뭐 사실은 아주 리얼하게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이 사실 쉽진 않아요. 대신 뭐 현재 예를 들면 매출이 100억인데
뭐 원가가 75억이다. 그래서 원가율이 75%이고 전년 대비 뭐 증가했다, 떨어졌다 하고 약간의 이제 디테일을 가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결국은 뭐냐면 원가, 판관비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손익 계산할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보는 컨설팅을 저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경영 현황 보고서라고 저는 2차 미팅 제안서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제안서에 2차 미팅 중에 많이 들어가는 제안서 중에 하나가 주식 이전 관련 제안서도 들어가고 CEO 출구 전략 제안서도 들어가고 가업 승계 관련 제안서도 들어가고 그래요. 여러 가지 제안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서가 있기 때문에 이 제안서들은 그때그때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중소기업의 경영 현황 보고서를 만들 수 있으면 상당히 컨설팅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게 답니다. 요거까지가 그 제안서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이고 한스 어드바이저가 2차 미팅 때 쓰는 제안서는 경영 현황 보고서라는 이런 제안서를 쓰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강의 안내 해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법인 컨설턴트 고성과 과정,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익 자본화라 그래서 뭐 이익 소각, 뭐 감자 이런 내용 아닙니다. 피트 경영 전략으로서의 가업 승계. 그래서 컨텐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컨텐츠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올려놨던 뭐 부자 회사 가난한 CEO인데 그거를 제가 이제 곰곰이 이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제목을 뭐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주주의 우리가 만나는 주주 중소기업 CEO 이꼴로 거의 주주잖아요. 가족들이 거의 최대 주주이거나 과점 주주이거나 100% 주주니까 이런 주주의 이익 부분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 중소기업 CEO들이 이익을 현금화시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나 현금화 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 컨설팅 하면서 현금화 시키는 방법이 우리 컨설팅의 중요한 하나의 맥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의 대제목, 기업의 이익과 개인 자본화의 의미, 그리고 이익을 어떻게 자본화 시킬 것이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가업 승계인데 가업 승계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세금 상속세 접근을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포인트는 뭐냐면 가업 승계는 중요한 경영 전략입니다. 요 세 가지 내용을 대제목을 가지고 소제목 첫 번째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할 내용은 뭐냐면 중소기업의 자산 구조 개념을 바꿔보자. 이거 저는 참고로 여러분들 이걸 읽으시라고는 권하진 않을게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책은 제목이 CFO 강의 노트예요. 지금도 제가 읽고 있는데 제가 잠깐만요. 서울대학교 황희석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책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뭐 상장사 등의 어떤 그 재무 관리를 보고 싶다고 그러면 읽으시면 추천드리고 어느 정도의 좀 약간 높은 회계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힘들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개 찾아가면서 읽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걸 중소기업에 적용해 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 책을 중소기업에 맞게 재생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맞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면서 제가 강의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자산 구조를 현재 재무제표가 아닌 재무관리를 위한 자산 구조로 변경을 해서 접근해보자, 이런 내용. 대표님의 소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소득이 있느냐, 당기순이익이란 무엇이냐, 제가 이거 뒷장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광이 맛배기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주 초과이익, 이게 상장사 개념이 아니고 이 초과이익 개념을 이 황희석 교수님께서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중소기업 주주의 초과이익 개념을 생각을 해보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발생한 이익을 어떻게 자본화할 거냐. 그런데 첫 번째, 최근에 여러분들, 그쵸? 최근에 코로나가 있고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중소기업들이 어렵죠, 여러분들. 상당수의 그 이자 비용 증가로 현금이 잘 안 돌고, 거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도 많이 줄었어요. 그런 회사들 많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고정 비용은 그대로인데 매출은 늘지 않으니 어떻게 돼요?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결국은 이게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현금 흐름이 악화된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최악의 경우 유동성 위기라는 정말 나쁜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기업들 중에 현금을 많이 갖고 있거나, 여기서 현금이란 현금성 자산이에요. 현금을 많이 갖고 있거나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는 괜찮아요. 결국은 중소기업은 자산 회전율, 자본 회전율,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그 경영 구조상 중소기업은 무수익 자산이지만 현금을 일정 부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왜? 우리나라 정부가 중소기업의 어떤 자본을 빌려주는 거, 우리가 흔히 차입금, 이걸 좀 유식한 얘기로 타인 자본이라고 하는데, 타인 자본을 중소기업이 유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워지면, 조금이라도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 대기업처럼 어떤 여유를 주거나 채권을 이렇게 소멸시켜 주거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중소기업. 결국 중소기업은 자기 혼자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죠. 결국은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출은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드는데 고정비용 그대로거든요. 이거를 이제 고정비용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그러는데, 고정비용의 하방 경직성. 고정비용을 쉽게 줄일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쉽게 줄일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현금 흐름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을 모아야죠. 어떻게 모을 것이냐. 그렇죠? 두 번째, 사업을 하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의 창출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과연 부의 창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고민해보면 아니죠. 그래서 CEO가 아니고 주주로서의 이익을 생각을 해보십시오라고 대표님들하고, 이 강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대표님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은 자 제가 여기서 보험만 얘기하자면 저는 단기 금융상품 중에 은행 상품 이런 건 안 하는 사람이니까 단기 금융상품이죠. 제가 현금으로 강의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단기 금융상품의 70%에서 80% 정도를 넣어놔라고 할 겁니다. 남는 20에서 30%의 금융상품은 중장기 현금 흐름 재원을 만들어 놔라예요. 그 중장기 현금 흐름에 가장 좋은 건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왜? 이 보험에는 CEO의 유고 리스크라는 엄청난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보험입니다. 이건 정말 보험은 좋은 상품인 거예요. 그 부분을 대표님들과 얘기를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대표님들이 보험 자체를 싫어하니까 이런 거죠. 흔한 말로 이런 거잖아요. 나 죽으면 나오는 게 왜 필요해?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사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싶다면 우리가 가업을 승계하고 싶다면 내가 CEO인 내가 죽어도 회사가 유지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현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현찰을 줄 수 있는 건 보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부분에서의 그 자본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경영인정기보험과 단기납중심보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가업승계 경영 전략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피트 그래서 승계 관련 내용도 중요한 부분만 콕콕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전략으로서의 승계 브리핑, 추정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면 효과적인가, 사업 무관 자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사업 무관 자산이 많아서 비상장 주식 가치가 100억이어서 100억을 다 한꺼번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보면 85% 90% 정도가 받고 나머지 부분 10억에서 15억 정도는 사업무관 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비상장 주식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이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10억 정도라고 하면 상속세 범위가 이제 과표가 50%라고 그러면 5억이라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제안서 만들어서 내가 다른 분들이 제안서를 들어온 걸 보면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들어온 제안서들이 엄청 많아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업무관 자산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뭐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보험, 상속보험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상속보험이 왜 경쟁력 있냐를 원가 전략에서 설명을 하는 원가 우위 전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일자는 일주일 남았네요. 9월 6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저희 회사에서 하겠습니다. 주소 참조하시고 강의비는 저희 멤버십이 아닌 분들은 강의비 10만원, 멤버십 여러분들은 5만원, 강의 문의는 여기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강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생각 해보세요. 당기순이익이란 뭐냐? 당기순이익은 그런 거거든요. 이해관계자에게 대가를 지급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해관계자의 대가, 이게 기업 입장에선 비용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발생하면 직원들 급여 주고 뭐 거래처 물건을 매입하는 거래처에 이제 뭐 매입 채무를 상환 원재료비 나가고 뭐 용역비 뭐 지급 수수료 나가고 뭐 용역 수수료 나가고 그 다음에 돈 빌려서 사업했으면 은행에 이제 이자 주고 이렇게 장사해서 돈 남은 것 중에 일부는 세금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순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주이익은 이렇게 접근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한 장만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지금 이 강의 자료 만드느라고 원래 이제 이번 주에도 뭐 흑자 경영 회계를 알아야 할 수 있다. 이거 좀 동영상 올려야 되는데 이건 다음 주부터 빠짐없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좋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주변에 저와 같이 이렇게 제 강의를 듣고 싶거나 멤버십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법인 영업을
하시고 싶은, 왜 버벅거려?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제 채널 소개 좀 시켜주시고요. 혹시 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어느덧 9월, 가을의 계절인 달이 시작이 됐는데 날은 여전히 덥네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9월은 이제 추석이 있잖아요. 한가위처럼 풍성한 성과 이루시길 기대하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